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정체불명의 세력으로부터 대규모 공습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군은 이를 대부분 막아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막대한 오일 달러를 투입해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다층 밀집 방공망이 구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대낮에 공습을 받았다고 현지 시각 1월 24일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를 전후에 발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알엑바리아 TV는 사우디 방공군이 리야드로 향하는 적대적 항공 표적을 요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리야드 중심부 상공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연기가 식별됐다는 사진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일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사우디군은 리야드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등을 이용해 다수의 공중 표적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리야드를 공격한 공중 표적이 무엇인지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탄도미사일 또는 수당미사일, 드론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격의 배후로 거론되는 이란과 예멘의 후티 반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사우디가 공격을 받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그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 라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함께 이번 공격의 배후가 누군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벌건 대낮에 다량의 적대적 항공 표적이 날아왔고 그것을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전부 요격했다 이겁니다. 사우디는 사드 고고도 방공 그리고 저고도 방공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렇게 이제 방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 막아버렸 겁니다. 요격을 다 해버렸어요. 뭐 이거 보면 우리나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금 이 8개 포대 가지고 있는데 뭐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아까 뭐 사진에 보셨듯이 이 대낮에 굉장히 하늘 위에서 터졌어요. 그것은 아주 높은 고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최소 10km 이상의 고도에서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같으면 순항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쫙 깔려서 날아오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아닌 것 같고 드론도 그 정도 그 고도에서 작전하지를 않죠.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10km 이상에서 작전하지만 글로벌 호크를 제외한 모든 드론은 10km 이상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화염 같은 경우는 드론은 아닐 것이다. 그럼 저는 탄도미사일로 봅니다. 그런데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로 날려보낼 수 있는 나라와 세력은 이란 그리고 불법으로 지금 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후티 반군 이 정도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의 분노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은 즉각 성명을 냅니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까지 700km인데 우리는 700km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없어요. 우리 아니에요. 라고 하고 이란도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내에 어떤 군사적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우리 상공으로 날아와서 그냥 미사일 쏴. 이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발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트래킹을 한 끝에 자, 저 표적은 너가 때려. 저 표적은 너가 때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격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고 이게 아니고 딱 지켜보다가 요격하는 그 체계거든요. 여기 영토가 크기 때문에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또 최초 이 런칭한 그 지점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되면 이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 지역의 국제 정세를 보면 느닷없이 이란이 사우디의 수도를 공격한다? 이것도 사실은 정황상은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무기 체계의 성능상 이란 아니면 이런 나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의 수도를 지금 탄도미사일을 한두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을 쏴서 공격했다는 말이 되는데 자,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흐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중동의 굉장히 또 터프한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난해 실전 투입을 선언한 F-35 전투기가 레바논 상공에서 식별이 되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대상으로 모종의 비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용기 이동 정보를 감시하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월 24일 레바논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전투기를 식별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F-35I는 일반적인 항공기 추적 소스인 ADS-B 데이터가 아닌 육안에 의해 식별되었으며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해 시리아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레바논 상공에서 육안에 의해 종종 식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F-35I 전투기는 시리아, 요르단 등 인접국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중동 전역을 대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F-35I가 포착된 루트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루트여서 이스라엘이 F-35를 이용해 시리아에서 모종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F-35A를 직수입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항공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량한 이스라엘의 F-35I는 오리지널에 비해 전자전 장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스라엘이 개발한 초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서 시리아와 이란 등 주변 적성국이 가장 경계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F-35I를 50대 주문해서 현재 24대를 작전 배치하고 있으며 공대공 전투는 물론 폭격과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향후 노후 F-16 전투기 대체를 위해 F-35I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진은 아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흐릿한 대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11시경. 그런데 그 정도로 사진이 찍힐, 해상도로 찍힐 사진 상황 보면 이게 저도 에어쇼에 우리 서울 에어쇼 이런 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에어쇼에서 이 전투기들이 위로 솟구쳤을 때 그때 정도의 수준 정도예요. 대단히 높은 고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공비행, 저공비행은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한 7, 8km 정도 이 정도 아무리 봐줘도 그 정도 고도인데 이건 아주 안심하고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리아의 방공망이 작동되어서 이스라엘의 F-35와 교전을 했다. 이런 정황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F-35가 이런 식으로 계속 레바논을 통과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까지 날아가서 뭔가 작전을 하는데 시리아는 한 번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리아의 방공망이 결국 이 F-35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역시 스텔스는 스텔스다. 그러면 시리아의 방공망 같은 경우는 정말 중첩 방공망, 평양을 북한을 세계 최대의 밀집 방공망이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비하면 이거는 약과입니다. 북한은 S-300, S-200 그리고 부크, SA-2 정말 이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러시아제, 소련제 방공 무기로 중첩을 해놓는 것이 바로 다마스커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마스커스 인근의 화학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폭격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F-35가 이런 식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비행 패턴을 보여주었음에도 시리아는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결국 스텔스이기 때문에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신형 방공 시스템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하나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 F-35의 능력은 스텔스, 그 스텔스에다가 다시 모든 비행기로서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센서 퓨즈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F-35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런 영상정보 정찰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찰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에 장착된 이 정찰 포드가 예를 들어서 금강정찰기나 이런 것보다는 멀리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금강정찰기는 한 60km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갈 수는 없죠.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 지금 F-35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놀리지 말고 우리보다 뭐 이스라엘 해봐야 뭐 그다지 앞서서 도입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평양이든 아니면 그 후방의 중심 지역이든 북한의 텔 기지 우리 스스로 가서 파악하자 이겁니다. 밤에 들어가서 낮에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밤에 들어가서 파악하자 이겁니다. 파악해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지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우리 표적화 작업 다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 청주기지에 웅크리고 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스라엘처럼 가서 때리지는 않더라도 이 정찰 능력을 활용해서 전부 다 이 북한의 표적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해놓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이 루트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놓자. 이런 걸 해놓아야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전자권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노력 한번 해보자 라는 교훈을 이스라엘 통해서 얻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